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좀 견조하게 잘 방어를 해준 것 같고요. 외국인이 좀 많이 팔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좀 국한된 매도 진행이었고,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어떤 우려 있는 외국인의 매도 수급은 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안정된 어떤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종목별 장세가 이제 두드러지게 좀 계속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 갈만한 주식들이 간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슈퍼 주총데이라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주 총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 주총을 열었죠. 그래서 깜짝 출연한 서정지 명예회장의 또 중요했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오늘 셀트리온의 어떤 주주총회 내용과 함께 또 시장에서 가장 핫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나왔던 로봇주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0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감했어요. 2729포인트 마감했고, 그럼에도 이제 상승 종목 수는 340 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 500 종목 대비해서 낮았고, 거래대금은 10조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평상시보다. 그리고 코스닥은 0.32% 상승해서 934포인트. 거래대금은 이제 소소하게 나왔고 11조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팽팽했어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 600 종목대씩 팽팽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코스피 쪽에서 5,500억을 외국인이 순매도했고 기관이 1,300억 순매도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의 수급이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2,900억, SK하이닉스 1,600억 순매도했거든요. 합치면 4,600억이잖아요. 거의 4,500억 정도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두 종목에서 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2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올랐어요. 나스닥이 1.9% 상승하면서 어제 약세를 완전히 되돌리는 형태로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요. S&P 500 그리고 다우도 한 1%대 상승하면서 여념없는 안정된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증시 플러스 그래도 마감을 해줬습니다. 음봉이 하지만 플러스 마감했고, 홍콩이 이제 3% 반락했고, 대만이 보합 정도, 상해 증시가 1%. 그래서 홍콩하고 상해 증시는 약간 좀 디커플이에요. 다른 아시아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랑. 그래서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안정된 흐름의 시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WTI 같은 경우는 내려갈 것 같았는데 내려갔네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거를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세가 조금 여기서 일단락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올랐네요.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내렸다. 하여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올랐는데 시장 안 빠지잖아요. 올랐잖아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그런 거 보면 조금 이제 시장이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하향 안정되는 어떤 형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오늘 이제 지수 차트 보면 코스피 5일선 지켜내면서 플러스 마감했고, 코스닥 5일선 위에서 계속 노는 형태로 고개를 드는 형태로 각도를 좀 세우네요. 그래서 코스닥 중심의 시장 강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소형주 지수 오늘은 0.32% 빠졌네요. 소형주가. 중형주 0.2% 빠졌고 대형주는 좀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가 조금 더 강했던 그런 흐름. 소형주 중에서는 오늘 로봇 관련주가 제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이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상한가 들어가면서 아즈나스텍도 같이 덩달아서 6.8%, 장중에 17%까지 갔었죠. 휴림 로봇이 또 이제 21% 급등하는 형태. 또 최근에 상장한 유일 로보틱스가 8% 상승, 그리고
유진 로봇이 신고가의 흐름을 내는 9.9% 상승을 냈습니다. SP 시스템스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11% 급등 마감을 해줬고, 대부분의 이제 로봇 관련주들 T로보틱스 3% 상승, 로보로보 2% 상승, 로보스타, 레인보 로보틱스도 이제 강세 마감했고, 라운테크, 티라유텍도 1%대 강세 속, SM코 2%,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죠. 큐렉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 퍼스텍 같은 경우도 1.5%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 사이버원이 1.4% 상승, 지니언스가 오늘 많이 상승했네요. 5.6% 상승, 파수가 5.9% 상승해서 상당히 강한 어떤 기조. 한컴 MDS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에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매각 이슈가 좀 붙어 있네요. 좀 다른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기업들 우호적인 어떤 포인트들이 인포뱅크, 칩셋미디어, 모트렉스, i3 시스템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이제 동반 따라서 급등하는 형태. 오비고도 2% 상승, 한컴이드가 5% 상승. 그래서 중소형 성장 섹터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투자 많이 늘린다 하죠. 늘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삼성, LG 오늘 이제 한 그 기업 IR 담당자가 통화하는데, 대기업단에 이제 OLED 투자가 올해 좀 상당히 좀 이뤄진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거기에 입각한 어떤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최근에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제 그런 또 괜찮은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의 또 전국민 항체 검사 요 해서 항체 진단 키트를 또 이제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 EDGC, 수젠텍, 바디텍메드, 미코, 바이오메드 요 이제 네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네 종목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다른 종목군들은 뭐 제노코가 오늘 좀 이제 강세를 띠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고, 세트라가이도 2%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총 상위주로 조금 들어가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7.6% 상승한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7%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수급의 어떤 영향이 강세를 좀 만든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2차전지 거기에 기반해서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좀 동반 급등하는 형태가 됐던 것 같고, 시총 상위주들은 그냥 등락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렇죠. 시총 상위주가 그렇게 빨간 불글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 기관에 이제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뭘 많이 샀는지를 좀 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 아까 봤듯이 이제 가장 많이 샀고, 거기에 기반한 또 LNF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이제 거의 뭐 주도주급이죠. 이런 기업들. BH도 이제 OLED 이제 기판 만들잖아요. 260억 순매수 들어왔네요. 그리고 안내부 이제 좀 발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뚜렷하게 단기 고점 시그널이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뭐 95% 이상인데, 그래서 오늘도 빠졌고, 이게 중장기 고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거고, 어느 선에서는 좀 하단을 좀 형성하려고 하겠죠. 이벤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도 측면에 모멘텀도 같이 섞여 있죠. 하이브 최근에 좀 흐름이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E 바이오센서 같은 이제 진단키트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갑자기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 매력도는 조금 높진 않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2차 전지, 이제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좀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징적인 어떤 종목은 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 이슈 체크로 셀트리온과 또 로봇 관련된 얘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셀트론의 이제 주주총회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총 막판에 이제 서정진 셀트론 명예회장의 깜짝 이제 전화 출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합병 최단 시간에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서정진 셀트론 그룹 명예회장이 회계 감리 이슈로 지연이 됐던 3사의 이제 합병을 절차를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일단 이제 주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거가 3사 합병 아니겠어요? 결국은 지금 셀트론 그룹의 오랜 기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모멘텀이 이벤트가 결국 이제 3사 합병이고 3사 합병은 이미 2020년도에 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던 사안인데 사실 좀 예상보다는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그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밝혔고 납득이 됐고 이제는 급속도로 진행을 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단 시간 안에 모든 단계를 거쳐서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합병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당초 이제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3사 합병은 이제 홀딩스 간에 이제 합병은 됐고 3사 합병은 회계감리 이슈 때문에 지연이 됐죠. 최근 증선이 결정으로 4년간 이어지던 분식 회계 의혹을 벗어났지만 3사 합병을 위해 남은 절차도 많다. 그래서 주주들의 뜻에 반대하는 주주가 반대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회사가 일정 이제 수준으로 이제 사야 되잖아요. 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할 수 없다면 회사가 사실 합병이 이제 파토나는 건데 주주들이 찬성을 많이 해주라. 최대한 많이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제 뭐 비율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합병에 대한 어떤 조건들 제시 그런 것들 어떤 건지는 이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나오게 되면 그래도 이제 비율 문제가 분명히 걸려 있을 텐데 주주 간에 이제 이해상충이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텐데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주 간에 약간 상충이 발생될 수 있는 포인트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결국 3사 합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찬성해 달라는 어떤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회계감리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좀 생각하셨겠지만 셀트론 그룹이 여기에 아무런 뭐 항소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결국은 뭐 고의성 없이 이제 시장 우려가 이제 불식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그런 내막이 있었죠. 서정진 명예회장 이제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 내막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상장사 3개 회사의 10년치 회계 자료를 4년 이상 감리하는 일은 건국 이래 처음일 것이다.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병 절차를 진행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왜냐 합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걸려 있으면 이제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주들이 원하는 합병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고 이제 불명예스러워도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하면서 그런 어떤 결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결론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걸로 그룹사 측은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주가 하락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진 데 대해서 명예회장으로서 그리고 대주주로서 현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견인해서 과거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예상했던, 기대했던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이 안 나왔죠. 그 부분이 결국은 주가가 좀 안 좋은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에 이제 분식 이런 이슈들, 그렇죠? 레키로나 이제 판매가 원활치 않았던 부분들 하면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약간의 어떤 경쟁 격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던 부분들을 많이 불식시켜줬는데요. 그 주가가 낮은 이유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상속을 하기, 낮은 가격에서 상속을 하면, 증여를 하면, 결국 이제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런 우려를 했는데, 사실 그런 우려는 사실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우려잖아요. 그냥 주가가 떨어진 게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셀트론이 다른 회사 다른 것은 모든 계열사 주식이 제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로 인해서 제가 죽으면 셀트론은 이제 뭐 절반 이상이 이제 상속세 내니까 거의 지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국영기업 수준, 이제 연기금이 그다음 일대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국영기업 수준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기우성 셀트론 대표이사 부회장은 주가 하락에 따른 고통분담 책임 경영 일환으로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뭐 35만원 회복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해서 주주들이 이제 요구한 사안인데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을 힘들게 하는데 경영진 책임도 있다. 주주분들과 고통분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해서 최저 수준의 이제 임금을 받는 거에 동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이제 질문하겠죠. 지금 이제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이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를 쌓고 또 신약을 개발했다는 그런 어떤 평판을 쌓긴 했지만, 사실 그 성과에 있어서는, 매출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죠. 근데 이제 또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오미크론에는 중화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네요. 그래서 모든 변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치료제가 나올 수는 없지만 오미크론 등 여러 변이의 효과를 보이는 칵테일 치료제를 이제 개발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봤듯이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정식 허가받기까지 2년이 걸리잖아요. 임상까지 해서. 그러면 판매 입장에서 보면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1년 안짝으로 이제 조건부 허가받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유럽국가의 IND 이제 임상 3상 시험 계획서 제출하고 글로벌 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조금 중간 결과라든지, 상반기는 좀 어렵겠네요. 하반기에 중간 결과 조건부 허가, 이렇게 아마 접근하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뭐 이거는 많이 뭐 잊혀져가는 내용이기도 했는데, 중국에서 바이오 의약품 공장 설립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12만 리터라는 엄청난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이제 시밀러 공장을 이제 설립 추진했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됐었고, 그 뒤로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뭐 계속 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당시에 중국에서 지원을 해주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측면의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이 낮아졌나 봐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비즈니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공장 설립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다. 중국에서 만든 거 다른 해외 팔기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들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래서 셀트론 입장에서 중국에 만드는 거는 사실 좀 불확실성에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서도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제가 볼 땐 낫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 바이오시밀러 개발 환경도 바뀌었다 하면서 뭐 결국은
중국 사업은 그냥 드랍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있습니다. 주주들이 이제 자사주 소각을 요거 좀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했는 것 같은데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인수합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장기적인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M&A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가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할 때 뭘 가지고서 했습니까? 자사주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랑 비슷하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브랑 같이 이제 지분 교환하면서 이제 공동 사업 진행하고, 제페토 뭐 키운다든지, 그렇죠? 브이라이브 주고 또 이제 그 하이브의 어떤 또 사업 주식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인수합병 내지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또 투자하는 그런 어떤 이제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절했다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오케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사주의 활용처라는 게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수합병이다. 인수합병 뭘 하겠어요? 뭐 바이오시밀러 어떤 공장을 인수하겠어요? 그런 회사를 인수하겠어요? 신약이겠죠, 사실. 그렇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우성 대표도 그 3, 4합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저조했고 올해는 약가 등록이 마무리돼서 기대치에 부응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체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는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 근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 시점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합병 일정 지연과 관련해서 기 대표는 회계 이슈가 이번에 마감이 됐어도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병에 대한 검토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끝나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3, 4합병에 이 분시 회계 이슈가 가장 걸림돌이었구나.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회계 이슈 부분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걸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합병하고 나서도 그걸 걸고 넘어져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잘 마무리 짓고 매듭 지어지는 지금 흐름이었으니까요.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주총회의 어떤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명예 회장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전화 통화로 합병 최단 시간 내에 추진을 하겠다는 발언이 가장 임팩트가 컸던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차분히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이죠. 시총은 한 1,7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최근에도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고 있었죠. 코로나 때 3,600원 정도까지 빠졌던 기업인데 뭐 급등은 아니었지만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 좀 있는 형태에서 그래도 이제 중장기평선을 잘 지지받으면서 우상향 패턴을 보이다가 오늘 굉장히 임팩트 있는 공시 발표가 나면서 상으로 이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졌고 핫하죠? 로봇이 핫한 부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호재 반응한 어떤 형태가 주가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고 기사 한번 보죠. 공시상 RS 오토메이션 미국의 로크웰과 630억 규모로 4세대 스마트 모션 제어기 공급을 했다. 이게 이제 독자 개발 성공한 이제 스마트 모션 제어기 단일 품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봇이 이제 동작을 제어할 때 이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정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합니다. 로봇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굴삭기로 딱 땅을 파고 하는 이런 단순 작업이 아니라 어떤 동작을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들을 해나가야 하거든요.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그 모터라는 게 이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양한 방향으로 힘을 이제 분산시켜 가지고 동작을 제어하고 한다는 거는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 회사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분산 기업입니다. 그만큼 또 삼성에 대한 매출 포지션을 갖고 있고 이제 공동 이제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망한 대기업과 같이 한다는 건 유망한 부분이죠. 유수기업과 파트너십 강화해서 글로벌 사업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모션 제어 전문기업 RS 오토메이션은 미국 최대 자동화 공급 기업입니다. 이 기업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어요. 30조. 지금 네이버에 쳐보시면 38조, 거의 40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630억 규모, 적지 않은 규모의 이제 단일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그래서 차세대 스마트 모션 제약이 단일 품목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후 제조 및 공급하는 계약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사이버 보안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최근에 이 보안의 어떤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이버 보안 기능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유니크하죠. 진입장벽도 큰 분야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모션 장치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가 목표인 만큼 향후 획기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 추후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 소식도 아마 들어오지 싶은데요. 어쨌든 아레트 오토메이션은 최근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 제조업 유턴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핵심 부품의 수요 증가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걸 자동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이건 뭐 어디 뭐 저기 뭐 우리보다 훨씬 낮은 레벨에 있는 국가들이 아니라 제1의 선진국 미국에 팔았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스마트 팩토리 기업에 팔았습니다. 시총이 40조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로 친다면 빅팜에 이제 에로를 했다는 거죠.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상한가로 바로 날아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른 로봇주에 파급되면서 20% 이상씩 튄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임팩트가 굉장히 큰 어떤 이슈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테러 등 불안전한 정세 속에서 미래의 모든 제품은 보안 기능을 탑재한 사이버 인증이 필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 분석해드리고 좀 전략들을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RS 오토메이션은 차세대 모션 제어기가 산업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용 인프라,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로봇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어 장치로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덕현 대표는 로크웰 오토메이션과의 이번 대규모 계약은 로봇 모션 제어 분야에서 독점적인 기술과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RS 오토메이션의 핵심 역량의 증거라며 유수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글로벌 사업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서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삼성에서 분사한 기업이고 로봇 모션 제어 전문 1위 기업입니다. 로봇 모션 및 이제 스마트 팩토리 튜닝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술은 로봇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학습하게 해서 필요한 힘과 정밀도 등을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이게 미세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했죠. 어떤 공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공이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힘을 미리 학습하는 게 필요하고 그 정밀도 딱 쥐어서 공이 안 떨어지게 하는 그런 정밀도들이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어디다? RS 오토메이션이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하면서
결국은 AI 기술의 어떤 중요도, 이 이제 로봇 모션 제어를 하는 그런 기술의 중요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기업은 또 사이버 보안 기술까지 적용이 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망하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월드클래스 300 국제과제 선정돼서 90억 규모의 투자를 해서 서울대 이제 한 연구팀과 4년 연구 끝에 인증을 받고 스마트 머신 및 협업 로봇 유연 대응을 위한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 이쪽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 모션 제어기, 드라이브, 터치 패널 등 이제 로봇 모션에 필요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소형 장비부터 대형 플랜트 장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한 자동화 통합 솔루션을 이제 제공한다는 거죠. 독보적인 이런 제어 기술로 스마트 팩토리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에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어떤 시스템까지 잘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모델 설계, 그리고 양산,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로봇 모션 제어 기술 등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 권리성, 이제 여러 특허, 이런 것들을 잘 갖고서 기술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국 IR 협회 이제 보고서 참조해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션 이런 것들, 이런 제품들을 엔코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이런 어떤 시스템, 주고받는 정보를 주고받는 정밀도를 높이는 이런 부품들을 같이 시스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주력을 하고 있는 이제 옵티컬 엔코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모션 제어기, 드라이브, 모터, 프레임 등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산업용, 그래서 이제 서비스보다는 이제 산업용의 어떤 로봇에 많이 이제 공급되는 그런 형태였고,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통합 전문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회사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회사다. 그래서 오늘 뭐 모션 제어 관련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정리했던 자료죠. 같은 또 계열인 아진 엑스텍도 이제 급등하는 형태가 좀 전개됐었죠. 그래서 로봇 산업의 어떤 밸류체인,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과 이제 거기에 속한 기업들, 주가 흐름을 보면 괜찮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기업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뭐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슈퍼 주총데이였죠. 그래서 오늘 많은 기업들이 주총을 열었는데, 그 중에서 롯데지주 한번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을까요? 롯데그룹이 보면 성장 동력이 없어요, 사실. 신사업을 다 뭐 건설, 뭐 유통, 뭐 화학,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신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기업도 이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못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이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신성장 동력 삼아서.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 롯데 지주가 한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좋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그룹사에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어떤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 뭐 한화 그룹에서 보면 이제 뭐 한화 시스템 같은 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유심히 바라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참 유통 왕국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잠실 가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뭐 롯데 왕국이잖아요. 롯데 공화국.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사업들은 잘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준비 어떻게 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바이오 헬스를 신성장 동력 삼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롯데 지주가 직접 관련 법인을 신설해서 적극 투자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을 또 인수합병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이슈 정리 마감해 보는데요. 참 그 셀트리온의 오늘 주주총회,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 참석해서 또 요구사항들, 주장, 의견들 표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떤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이제 서로 이제 수긍하고 이해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경영진 책임도 있다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모두가 같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거고, 참 이제 이 기업의 성장과 또 주주들의 어떤 뭐 이해관계 자체, 그 부분이 좀 매칭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업은 성장하는데 주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뭐 흐름을 좀 낸다든지, 미리 반영하고 꺼져서 이때 샀던 사람들이 이제 좀 오랜 기간 좀 고통을 보는 그런 미스매칭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점의 미스매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장기로 보고 장기 투자의 어떤 성격으로서 보고 이제 들어왔다면, 사실 주식 투자의 어떤 장점이 두 가지가, 두 가지의 장점이 단점이 돼버리죠. 매일마다 시세 확인할 수 있고 또 뭐 손익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려 이제 단점이 되죠. 그래서 시세 변동에 의거해서 내 생각까지, 내 어떤 기업에 대한 확신까지 잠식당하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절한 부분은 명확하게 회사 측에서 비전이 있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으로 맞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원하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과실만을 원한다면 배당 많이 달라, 자사주 소각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이 그룹에 대한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자자인지를 구분 짓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면서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좋은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